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이었죠. 유럽의약품청이 얀센 백신과 혈전과의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도 접종 중단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도 유럽의약품청은 비슷한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혈전 발생 가능성은 인정이 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보다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밝힌 취지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EMA가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특이 혈전 발생 사례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걸 부작용 사례로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요, 현지 시각으로 20일이었죠. 얀센 백신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특이 혈전 사이에 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이 특정 위험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백신으로 인한 혈전과 혈소판 감소 동반은 면역 반응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생성 논란 때와 비슷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유럽의약품청은요, 얀센 백신 접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발생 즉시 빠른 치료를 해야 하니까 이 주의 깊은 증상들의 사례를 함께 알려줬었는데요. 직접 설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Shortness of breath, chest pain, swelling in the leg, persistent abdominal pain, neurological symptoms, and that includes a severe headache or persistent headache, blurred vision, and skin bruising beyond the site of the injection. 네, 결국 백신과 특이 혈전의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발생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보고된 얀센 백신과 희귀 혈전의 발생률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에서 얀센 백신이 접종된 사람이 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700만 명 가운데 9명에게서 희귀 혈전이 발견됐고요.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7만 명 꼴 중 1명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00만 명 중 1명은 숨진 셈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요. 지난 5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2,060만 명이 접종이 됐는데 99명에게서 이 특이 혈전이 보고됐고요. 이 중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럽의약품청은 지금까지 보고된 혈전 사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이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유럽의약품청의 청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to stress again that they are very rare and that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ese vaccines are going to prevent death and hospitalization from COVID-19, and COVID-19 has a very high mortality rate in a number of populations as well. So we always have to balance the benefits of a vaccine with the potential risks. 네, 근데 매우 희귀하다 혹은 어쨌든 아주 굉장히 드문 사례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일반 혈전 발생 빈도와 비교해 보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특이 혈전 사례를 사실 일반적인 혈전이 생기는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히 혈전만 생기는 게 아니라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 성분이 줄어드는 이 역설적인 현상이 동시에 발생되는 희귀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이 뇌정맥동 혈전증 발생 위험은 100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의해서 발생됐을 경우가 100만 명보다 더 적었잖아요. 77만 명 중에 1명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비율은 높은 거지만 백신으로 인한 혈전 발생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고요. 기존 이 뇌정맥동 혈전증과 비교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약이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혈전이 생기는 사례와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 대부분이 여성인 거를 감안해서 피임약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의 한 2,000명 중 1명 정도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이 백신 접종자의 특이 혈전 사례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피임약 처방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백신 접종 역시 접종이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자체가 혈전을 많이 유발하는 질환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뉴욕에 있는 이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의 알렉스 스피롤폴스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 혈전 전문가인데요. 자신이 혈전 전문가로서 한 30년 정도 일을 해보았지만 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많은 심각한 혈전을 일으키는 질병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예, 그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성인 5명이나 6명 중 1명 정도는 혈전 발생 위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발생 가능성은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발생 위험률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기는 혈전과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이 특이 혈전과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유럽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아직 우리나라는 얀센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던 미국에서는 이제 언제 결론이 나오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 얀센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지를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 결론을 당시엔 못 내렸죠. 그래서 2차 회의 날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 원래는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이번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연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접종 재개를 권고한 만큼 이 미국에서도 나이와 성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제기될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의 얀센 백신 검토 결과까지 본 이후에 본격적으로 얀센 백신의 접종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